이 시간에는 한번 지금 제가 구상하는 발칙한 생각 또는 잔머리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이 있으면은 2차 방정식 이거는 이제 2차 함수까지도 괜찮습니다. 2차 함수 이거의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주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칙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대신 사인 함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당연히 분리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선형대수 입장, 급수, 무한급수지만 뭐 그렇게 뭐 무한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만 제타 함수입니다. 리만 제타 함수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으로 전개가 되는지 보려면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물론 이거하고 관계돼가고 저 발칙한 발상 이건 오일러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x의 2x dx 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서부터 x제곱의 2x승 dx 이런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분리 적분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적분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방법의 문제이고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플라톤이 말했지 이런 것들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얘는 사실은 내적입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에요. 저기서 두 벡터라는 게 함수가 저기서는 벡터입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적을 한다는 얘기는 내적의 용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근사값에 관련된 프로젝션, 즉 프로젝션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영어로 썼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근사값, 결국 근사값의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노테이션을 쓴다 그러면 기호예요. 사실은 x라고 하는 벡터와 2x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을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고 우리는 이걸 고등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분리적분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가 내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W라고 하는 어떤 벡터 공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벡터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냐면은 2차 방식까지 2차 방식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3차원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 공간에 없어요. 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바깥에 있는 녀석을 아까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죠?
프로젝션이라는 용어가 여기다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벡터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저걸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근사함수로서 2차 다항식을 하나 구하여 보아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프로젝션 어디다 W 공간에다가 누구를 EX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다항식이 되겠죠. 얼마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얼마 X 제곱이라고 하는 2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계산하는 것들은 선형대수에서 상당히 상위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계산한 걸 보여드리면 믿으세요. 4분의 33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4분의 3 2 이거가 이제 상수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는 4분의 15에다가 2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얘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요, 이거하고 지수함수를 지금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예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요, 정말이에요. 외견상으로 사실 이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제가 거의라고 할게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럼 2차 다항식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게 그래서 근사값이죠. 꼭 어떤 특정 값만 근사값이 아니라 근사함수라는 용어를 써도 되지만 근사값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물론 고교 과정에서의 본질은 이거죠. 적당하게 잘 이거를 선택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2x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x로 이렇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2x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퀘이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주어진 이퀘이션을 x 곱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2x의 dx로 봐서 정적분을 정적분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구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겠죠. 이것을 정확하고 빨리 구하여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지만, 아쉬운 것은 교육과정의 목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테크닉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풀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럼 무엇을 이해했는가? 플라톤이 말하는, 도대체 그러면 플라톤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플라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그렇게 뭐 답변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대수 입장에서 뭔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면 다항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이와 같은 선형대수 내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어떤 함수를 다항함수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좋아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방법을 좋아요. 어떤 함수 gx가 있다고 하지요. 이게 얘가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예를 들면 이 gx는 지수함수일 수 있고 사인함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아주 어렵다는 뜻이에요.
인간한테는 아주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인간한테 쉬운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만큼은 인간한테. 우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학생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쉬운. 그게 누구냐는 거. 다항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급수처럼 A0 다항식이니까 A1x, A2x 제곱 이런 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쓰면 A3x 3. 물론 이거를 뭐 무한급수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더하기 뭐 A에 뭐 20에 X에 20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모양은 급수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해서 무한으로 가고 그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물론 이 함수는 주로 이제 미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 도함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 A0를 어떻게 구할 거야? 쉽지요. 첫 번째. A0를 어떻게 구해요?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A0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A1은 어떻게 구할까? 그럼 아까 테크닉을 쓴 다음에 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G'X를 쓰게 되면은 A0가 없어지면서 A1만 남고 여기는 이 A2의 X가 되잖아요. 뭐 충분합니다. 뭐 20까지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눈치챘지요. 그렇죠? A1을 구하는 방법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이쪽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0가 뭐가 되는 거예요? A1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이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사실은 팩토리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하면은 세 번째는 G2'0라고 하는 것은 이 팩토리얼에 A2가 나오고요. 이런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패턴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을 잡아내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형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잡아내면 좋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왼쪽에서 보았듯이 지수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를 가지고 얘기하면 똑같은 겁니다. 얘는 계속 미분해도 똑같죠. 0 집어넣으면 계산하기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1, x,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그렇지, a2는 얘가 넘어가잖아요. 이 경우에 1이거든요. 2 팩토리얼 1분의 1,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1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 20까지만 뭐 생각해도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장점은 예를 들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있으면 이것도 뭐 쉽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얘는 마이너스에 3팩토리얼 분의 x 3승,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또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인 같은 걸 한번 생각해. 예로서 좋아요. 사인 함수는 어떻게 될까? 사인 함수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외우기도 좋습니다. 사인 함수는 x0 처음 값을 0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똑같이 계산하면 되니까요. 상수 외우기도 좋습니다. 5 팩토리얼의 x의 5승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하나만 더 쓸까요? 그 다음에 7 팩토리얼 7 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발칙한 생각에서 잔머리 생각에서 사인 함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거거든요. 즉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사인 함수를 인수분해 하려고 해요.
사인 함수를 인수분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이 중요하죠. 그렇죠? 인수분해한다는 게 근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인 함수의 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근이 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sin x라고 하는 것을 인수분해하면은 근이 0이라는 얘기는 x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이 0이라는 얘기는 x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도 좀 멋지게 쓸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x 제곱. 아, 그러면 요 파트를 0으로 놓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될까요? 1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잖아요. 그럼 4파이 제곱분의 x 제곱. 그러면 요 텀 이퀄 0이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만 더 쓸까요? 1 마이너스 9파이 제곱분의 x 제곱. 그다음에 점점점 찍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텀은 유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충분히 큰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일러는 왜 이것을 인수분해했을까요? 자, 인수분해한 이 식을 스타라고 할게요. 인수분해한 식 스타. 이 스타로부터 과연 오일러는 무엇을 얻어낼까요? 이 스타로부터 예를 들어서 x 이퀄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이퀄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왼쪽은 1이에요. 2분의 파이 집어넣고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 남겨놓고 나머지 상수들은 저쪽으로 다 넘겨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이런 거죠. 결국은 오일러가 얻은 식은 오일러의 인수분해로부터 얻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나오면 외우기도 쉽습니다. 1하고 3 홀수가 되고요. 얘는 짝수 4, 4 들어가면서 여기는 3, 5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6, 6 들어가면서 여기는 5하고 7 이런 식으로 무한곱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 대신에 물론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6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는 식은 3분의 파이를 얻게 돼요. 이건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스타에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꼭 3배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대신 6, 6에다가 여기가 뭐 5, 7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12, 12가 들어가고 분모는 여기도 똑같이 아까처럼 요거는 11, 13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발칙한 생각이죠.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 2차 다항식, 뭐 그렇죠? 또는 뭐 1차 다항식, 뭐 많아야 3차 다항식 그런 건 하지만 오일러는 사인 함수를 인수분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좋아요. 네, 2차 다항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차 다항식을 근을 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개수는 1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말은 전개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는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퀄 0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개수들이지만 이 상수항을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수를 1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넘어가면은 여기는 a b분의 1에다가 그렇죠. 그거에 x제곱 마이너스를 냅두겠습니다. 들어가면 a, b로 나눠주면은 순서 바꿔도 되니까 역수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고 이퀄 0. 그러니까 오일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1이었을 적에 이
1차항의 개수입니다. 물론 음수를 제외한 이 1차항의 개수는 근들의 역수의 합이라는 데 착안을 합니다. 또는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 모든 근의 역수의 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1차항의 음수 빼고요. 1차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x가 들어간 건 0 때문에 그래요. 그럼 x를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버리죠. 그럼 어떤 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인수분해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0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이에요. 걔를 그냥 u라고 놓겠습니다. u를 x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플러스 얘는 5팩토리얼분의 x의 4승이니까 u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넘어가는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자. 방정식입니다. 그럼 물론 이 방정식의 근은 u입니다. 그렇죠? u예요. 이 방정식의 근은 u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가 1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생각할 수 있나요? 시그마 모든 근에 합한 그 근의 역수죠. 그 근의 역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 빼고 1차항이잖아요. 6분의 1입니다. 3팩토리얼 2분의 1,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은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눈치챘잖아요. u를 모르는 거예요. x제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u를 x제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x가 의미했던 게 아까 여기서 0 빼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0 빼고 와야 돼요. 0 빼고 오면은 이때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파이 제곱. 두 번째는 뭐예요? 2파이의 제곱, 4파이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는 9파이 제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역수들의 합이 6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뭐가 6분의 1이라고요? 누가요? 역수들의 합입니다. 자, 파이 제곱분의 1. 그 다음에는 4파이 제곱분의 1. 그 다음에는 9파이 제곱분의 1의 합의 역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쁘게 하면 양변에다 파이 제곱 곱할게요. 그러면 6분의 파이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이걸 멋있게 쓰겠습니다. 2의 제곱분의 1. 9는 멋있게 쓸게요. 3의 제곱분의 1. 그러면 뻔한 거죠? 4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순간이 오일러가 그 당대에 내가 수학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이는 그런 순간이 됐던 그 이론입니다. 6분의 파이 제곱이 이와 같은 합으로 나타내어진다를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뭘 쓴 거예요? 봐라. 나 사인 함수 인수분해 할 거고 그리고 모든 근들의 역수의 합이라고 하는 게 봐라. 2차 방정식에서도 아이디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로피탈 정리도 써요. 그걸 써가지고 다른 형태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보여줍니다.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이제 좀 지우고 요만큼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마크로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희한한 녀석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는 6분의 파이 제곱 나왔을 때 분자는 항상 1이죠. 분모를 보면 2승이잖아요. 저걸 일반화하면 뭐가 되겠어요? 2의 3승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럼 4의 3승 이런 거잖아요.
기호를 도입해야 되겠죠. 얘를 리만 제타 함수 3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는 2였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럼 얘는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무리수예요. 얘는 무리수. 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유리수가 아닙니다. 1978년입니다. 1978년에 이 녀석은 이 값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리만 제타 함수 5라는 얘기는 여기가 5승 들어가. 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 아직 판정을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도로 알고 있냐면 제가 2001년에 나온 거를 잠깐 소개하면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해서 얘는 5, 그 다음에 9, 11, 요 세 개가 있잖아요. 7이 빠졌네요. 7, 9, 또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가 유리수냐 아니냐 판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이냐 아니냐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판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1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또 다른 리마크를 이제 중학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얘기를 할 적에 소수를 거르는 에라토스테네스, 즉 에라토스테네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죠. 그럼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몇 개 더 쓰겠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런 게 있다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를 일단 제외하고 2를 똥골뱅이 쳐. 2의 배수는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렇죠? 2의 배수는 전부 다 제거를 해요. 이걸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그러죠. 자, 쭉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제거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그 바로 다음 게 이제 3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제거하나요? 6도 3의 배수는 이미 제거가 된 거예요. 2의 배수가 제거하지 못한 것 중에서 3의 배수 9, 3, 5, 15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1 같은 또 제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5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 과정을 우리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일러는 어떻게 이거를 분해할까요? 즉 오일러는 어떻게 이거를 걸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에라토스 걸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를 걸르는 거를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을 하죠. 좋아요. 그러면 오일러는 어떻게 이걸 걸르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우리가 식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타 3 그랬잖아요. 그럼 오일러 입장에서는 그냥 Z라고 할게요. 3 대신 일반화 시킬게요. 이건 식으면 어떻게 돼요? 2의 Z승분의 1 그쵸? 3의 Z승분의 1 4의 Z승분의 1 예를 들어서 5의 Z승분의 1 6의 Z승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 오일러는 어떻게 걸러내라고 아까 2의 배수를 다 지워버렸죠? 그러면 좋습니다. 오일러는 이 식에다가 분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2의 Z분의 1을 곱해줄게요. 곱해줍니다. 리만 제타 함수를 곱해줘요. 자, 곱합니다. 2의 Z분의 1 곱하고 여기다가 쓸게요. 2의 Z분의 1.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4죠. 그렇죠. 4의 Z분의 1.
요건 어떻게 되죠? 6의 z분의 1입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8의 z분의 1, 그 다음에 10의 z분의 1 이렇게 쭉 나가겠잖아요. 지금 2, 4, 6, 8, 10 아까 지웠죠? 얘가 2, 4, 6, 8, 10 노란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빼줘야겠죠. 지운다는 얘기는 빼주는 겁니다. 자, 뺄게요. 그러면 왼쪽은 1-2의 z분의 1의 fg가 되고 오른쪽 조심해서 해주세요. 자, 이제 없어질 거예요. 1은 있으니까요. 자, 2가 없어지고 그렇죠? 4 없어지고 6 없어지고 아까 지웠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자, 3의 z분의 1 남겠죠? 5의 z분의 1 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의 z분의 1 남겠죠? 이겁니다. 그렇죠? 아까 남은 거하고 똑같아요. 남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9의 z분의 1 남겠죠? 그렇죠? 아까 남은 거 똑같습니다. 이걸 구했잖아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다음에 누구를 지워요? 3의 배수를 지웁니다. 그럼 3의 배수 지우는 방법은 이 식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3의 z분의 1을 곱해주죠. 그러면 3의 2의 z분의 1이 있었고 여기 제가 왜 또 갑자기 노테이션을 바꿨나요? 리만 z함수 z. 자, 그럼 자 여기다가 3의 z분의 1 여기다 쓸게요. 3의 z분의 1. 요거 곱하면 9의 z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의 z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9의 z분의 1 있죠. 그렇죠? 빼줘야지요. 자, 빼주면 이쁘게 쓸게요. 빼준 거. 1-2의 z분의 1. 1-3의 z분의 1. 그거의 리만 제타 함수는 뺍니다. 1은 당연히 있고요. 자, 이제 3의 배수 없어지죠. 3 없어졌죠? 그 다음에 누구 없어져? 9가 없어지죠. 그렇죠? 요 9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것은 5의 z분의 1. 플러스 아까 7의 z분의 1도 남았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또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5 갖고 또 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속 2, 3, 5 소수가 쫙 만들어지고 이쪽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럼 얘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주어로 쓴다면 따라서 fg를 리만 제타 함수를 주어로 쓰면은 이쪽으로 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한곱이 되겠죠. 소수만큼 뭐예요? 1-2의 z분의 1의 2-1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를 이제 오일러 곱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릅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왜 이런 함수가 왜 나왔는지 제가 좀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소수를 거르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잔머리 2, 발칙한 생각 두 번째는 사인 함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는 사인 함수를 인수분해하여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발칙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제가 발칙한 생각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여기서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